자, 문창극 총리 후보자 때문에 속상한 일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거를 아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속상한데요. 문창극 후보자 지난 주말에 밝힌 일단 기자회견, 사과 기자회견 내용을 잠깐 보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족이 게으르다는 말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비솝 여사의 기행문,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 나옵니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이 똑바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저의 역사 인식은 여러분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일본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나눈 역사의 종교적 인식이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모두 언론인 시절 언론인으로서 한 일이었습니다. 자, 김민웅 교수님. 네. 이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문의 창극이었다. 문의 창극이었다. 그런데 참극으로 가는 것 같다. 아, 문의 창극이었는데 참극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과의 내용도 보면은 말이 전혀 안 되죠. 뭐냐면은 저렇게 되면은 종교인들의 역사의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마치 식민지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정당성을 믿음으로 실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마침 목사이시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목사님이십니까, 교수님이? 그렇죠. 네. 아, 예. 신학도 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기독교 자체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모독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인으로서 했던 일을 스스로 부인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언론인 전체에 대한, 저도 언론인 출신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상의 매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런 식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반성이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맨 끝에 하신 말은 조금 스스로도 철회하면 좋겠는데 저게 다 언론인 시절에 한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정치인이 돼서는 예. 그러니까 저게 다 언론 시절에 한 말입니다. 정치인이 돼서는 다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철학이 그때그때 달라서는 안 되죠. 그건 대단히 곤란한 얘기죠. 그리고 저 해명 기자회견에서 앞부분에 얘기한 건 대단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조선인은 더럽고 게으르고 의존적이다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의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에 나오는 건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비숍 여사는 한국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중국의 열등한 카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정작 그 책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봤던 한국을 쭉 주유하고 나니 정말 매력적이고 새롭게 보였던 나라였다라는 그 긍정적 서술이 관점이에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 의견을 피력할 때 무엇을 인용하면 뭐죠? 자기 의견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공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고 말하는 것은 공자 말씀을 소개한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레퍼런스, 소위 네, 전거로 말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저 이 해명은 그냥 구차한 거고, 다만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이해하고 싶어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일단 온누리 교회에서 발언한 것 중에 별로 주목을 못 받는데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들은 게 몇 가지 단어입니다. 네. 일단 2조 500년이라는 표현, 그리고 민비라는 표현입니다. 민비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즘 명성황후라고들 하고 뭐 연극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 민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비라는 용어를 여러 차례 씁니다. 네. 이게 상당히 우리가 흥미롭게 볼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설명할 필요 없이 2조라는 표현은 이시조선, 즉 거의 조선이라는 대외적으로 정당한 독립국가를 부족국가 수준으로 내려놓는 식민 사관의 전형적 일본이 표현이죠. 우리한테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네. 2조라고. 우리가 2조라고 말하는 건 우리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창극 후보자께서 우리를 비하해서 난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기억을 제 초등학교 1960년대 후반이나 중학교까지 돌리면 저 표현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었어요. 네, 어른들이 많이 썼죠.
그 교육도 그렇게 국사 수업도 그랬었습니다. 즉, 우리는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남은 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성우들이 아주 그 낭낭한 음성으로 가난한 우리 자신을 굉장히 가난한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한없이 초라하고 낮은 존재로 표현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고은정 씨의 음성이 지금도 낭낭하게 기억이 납니다. 약소국. 가난한 약소국의 서름을 딛고 우리는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기억을 이제 옛날에서 지금으로 돌려봅시다. 지금 한국을 스스로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그러죠. 그리고 바쁘다 바빠. 너무 일 열심히 해서 문제라고 그러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인식이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느냐의 문제예요. 즉, 과거 식민 지배자들이 우리에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의존적이라고 계속 부여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의식의 동화가 되는 것이고 그게 계속 물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스스로 그걸 극복하면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이나믹 코리아의 일원이 되고 아주 그 역동적인 세계 시민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나치를 독일인이 만들었다고 현대 독일인들이 나치적 유전자를 가졌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재탄생하는 거거든요. 왜 이해하고자 한다 하는 거냐면 문 후보자 연배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김대중은 빨갱이야. 즉 냉전 시대에 뭔가 노동적 관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로 몰아붙였던 그 기억에서 한치도 못 나간 분들은 그렇게 하고 일본 친일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식민사관에서 한치도 못 벗어난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식이 나이가 70이건 80이건 시대에 맞게 자기 의식을 발전시켜온 분들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학 박사에다가 유수한 언론사의 주필인 분이 어찌 그렇게 했어?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하지만 증거가 말하는 바는 이 문창국 후보자는 1960년대에서 인식이 전혀 성장하지 않은 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우리를 비하하고 자조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한, 여기 말이 길어지는데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여기서 미국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분은 빼고요. 그렇게 온누리 교회 신자들에게 연설할 때에 그 우리에는 그러니까 그 대중에는 본인이 안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대 강의에서 나왔지만 대중은 우매하다는 관점에 서 있거든요. 이게 바로 소위 지배 논리 그리고 윗사람 의식 이런 것들이거든요. 문창극 후보자의 의식을 사로잡는 거는 조선인들은 원래 DNA부터 열등한데 그렇지 않은 소수자들이 가르쳐야 되고 뭔가 계몽해야 된다는 그 관념, 이른바 힘 있는 자가 정의라고 하는 그 논리에 서 있다는 점, 이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의식이 성장하지 않은 노인의 관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대책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일국의 재상이 되기에는 젊은 층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국제관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해서 난감한 기분이 든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반론. 예. 근데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1시간 10분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중간중간 다 끊고 앞뒤 연결해서 해놓으니까 우리 민족은 게으르다. 그게 DNA에 박혀있다. 이러니까 민족 비하 발언이 되는 거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남북분단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식민사관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조선시대의 그 계급사회의 한계를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하더라도, 당시 신문제 사회에서의 한계가 너무 뚜렷해서, 본인이 이루어 놓은 어떤 성과를 본인이 가져가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그 수탈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 점점 게을러지고 그게 오랜 기간 적어도 구한 말 100년, 200년 계속되다 보니까 그게 체화됐다는 의미에서 DNA를 언급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지만 그건 조선시대 계급사회에서의 문제점, 한계를 지적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나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언급한 것은 어떤 민족이 됐던, 개인이 됐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게 다른 장소라면 모르겠지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보고, 종교활동을 하는 자리에서 이것도 더 나은 기회와 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고난을 준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뚫고 일어나서 더 발전하고 앞으로 더 잘 됐고 지금 이만큼 잘 됐고 전체 맥락을 보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앞뒤 다 자르고 편집해갖고 이 식민사관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민족 비하 발언을 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문 후보자가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을 경계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로 글을 쓰니까 이게 친미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시는데 가까운 데 있는 나라를 경계하고 먼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은 이거는 손자병법 이전부터 있던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입니다. 기본. 저도 맞는 그 동영상 얘기예요. 봐봤는데요. 정 교수님 말씀 안 아니, 하셨습니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이준석 씨 얘기는 말을 인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문제 있다는 게 더 강화됩니다. 저도 다 봤거든요. 그리고 정 교수님 한 시간짜리 동영상을 다 보면 네. 해명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게 더 강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준석 씨는 그 젊은 네, 청년 비대위원 네, 했던. 네. 두 분 말씀이 뭐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그 후보자가 그 본래 취지가 뭐였느냐, 우리 민족성을 비하하기 위해서 강연을 한 건지, 또 그 2조 500년, 조선 500년을 정말 비판하기 위해서 강연을 한 건 아니라고 보고. 그 용어 사용은 잘못됐죠. 잘못된 거죠. 네, 그건 네, 잘못된 민비라는 예, 예. 단어도 잘못된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분발하고 네.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동안에 뭐 이런 그 인용도 하면서 잘못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뭐 반민족자라든가 친일파라든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모든 현상을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집트에서 그 노예로 있을 때도 이거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하기 때문에 각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시련을 줬다 이런 그 비유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취지는 좋게 보는데 문제는 정말 그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 기자 생활 오래 하셨죠. 네. 저는 궁금한 게 이거 오래된 얘기인데요. 네. 이걸 어떻게 교회에서 강연한 걸 어떻게 찍어서 이걸 언론사한테 줬죠? 이걸 어떻게 제가 이 테이프를 어떻게 홈페이지에 떠 있죠. 이게 외부로 나갔죠? 아니 그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네. 원래 그 KBS 사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방송사에서 이제 그 취재력이 있는 기자들이 그 교회 동영상을 확보를 해가지고 뭐 KBS뿐만 아니고 SBS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예. 그래서 이제 전달을 해가지고 터뜨렸는데. 그래도 기자들은 부지런한 기자가 많이 있네요. 그런가 이걸 이게-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이게- 동영상 들어.